자,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를 나는 정상인에게 공복 시 포도당을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X의 농도를 나타낸 거고 X는 A와 B 중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자, 지금 이자에 여기 보면은 이자섬 부분을 나타낸 거예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들어있는 랑게르한스 섬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자, 알파세포에서는 우리는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럼 호르몬 A는 글루카곤, 호르몬 B는 인슐린이다 라는 거 쉽게 찾았을 거고, 이제 그래프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처음 보는 그래프라 하더라도 쉽게 분석을 하면 돼요. 자, 호르몬 X는 글루카곤 아니면 인슐린이래요. 자, 이 그래프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공복 시 포도당을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X의 농도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포도당을 T1에서 투여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포도당을 공복일 때 투여했으면은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혈당량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혈당량이 증가를 했다. 그럼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켰더니 갑자기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혈당량을 감소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X는 인슐린인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그래프 개형은 보통 혈당량 그래프 개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왜? 혈당량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은 인슐린도 같이 증가를 하잖아요. 왜?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혈당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럼 인슐린도 필요가 없으니까 같이 감소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랑 반대 개형은 글루카곤의 분비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는 글루카곤의 분비 그래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그래프죠. 자, 보통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동시적으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혈당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설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혈중 A의 농도는 A는 글루카곤이죠. 글루카곤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슐린의 농도는 T1일 때랑 T2일 때를 비교하면은 인슐린은 T2일 때가 높아요. 자, 그래프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을 한다고 했죠. 지금 쌤이랑 이렇게 주황 색깔 그래프를 한번 여기 그려보았어요. 요거 그대로 분석을 하면 됩니다. T1일 때랑 T2일 때랑 누가 더 높아요? T1일 때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 니은 혈당량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역시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인슐린 그래프가 T2일 때랑 T3일 때 비교했을 때 T2일 때가 훨씬 양이 많잖아요. 혈당량 그래프도 요거랑 비슷한 개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혈당량은 일단 T2일 때 보면은 인슐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분비되고 있어요. 자, 인슐린이 왜 분비됩니까? 원인이 뭐예요? 그쵸? 혈당량이 굉장히 증가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얘를 낮추려고 인슐린도 같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2일 때 혈당량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귿 B는 인슐린이네요. 인슐린은 이자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의 흥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분비가 촉진된다. 자, 요거 앞에 선생님이 개념 정리하라고 한 부분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인슐린은 부교감 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은 이자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대로 교감 신경이 흥분한다 그러면은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은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6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땀 분비를 통한 열 발산량과 골격근 떨림에 의한 열 발생량 중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그래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X축은 시상하부 온도, Y축은 열량입니다.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온도를 봤더니 36.4도에서 37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고 있네요. 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면 되겠죠. 온도가 증가했더니 기억은 감소를 했고 니은은 증가를 했대요. 자, 그럼 어떤 게 열 발산량이고 어떤 게 열 발생량일까요? 자,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몸에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는 니은이 열 발산량이 되겠네요. 땀을 흘려서 열을 발산시킵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증가할 때 기억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온도가 감소할 때 기억은 증가한다 라고 봐도 되겠죠. 자, 온도가 감소할 때 증가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온도가 감소하면은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시 온도를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켜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열 발생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땀 분비를 통한 열 발산량이다. 열 발생량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리고 니은 단위 시간당 골격근에서의 물질 대사율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네요. 자, 골격근에서 물질 대사를 많이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 발생량이 증가하죠. 그럼 T1일 때랑 T2일 때 열 발생량을 비교해보면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열 발생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자,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피부 근처에 피가 많이 몰려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열 발산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T1일 때랑 T2일 때를 비교하면은 T1일 때가 훨씬 저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피와 혈관에 혈액이 몰릴 거기 때문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겠네요. 자, 7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각각 기억과 니은이 변할 때 혈중 ADH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압이나 혈장 삼투압 중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기억과 니은을 찾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프를 분석해봅시다. 자, 지금 기억과 니은이 X축이고 Y축이 항이뇨 호르몬 농도네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이 증가할 때 ADH 농도는 감소하네요. 자, 혈압이랑 혈장 삼투압 중 어느 것이 증가할 때 ADH가 감소할까요?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ADH의 농도도 같이 증가하죠. 왜?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많이 재흡수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증가했는데 ADH가 감소했으니까 기억이 혈압을 나타낸 거구나 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니은도 맞는지 봅시다. 자, 니은의 값이 증가했더니 ADH의 값이 증가했대요. 맞죠? 얘가 혈장 삼투압을 나타낸 거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다. 아닙니다. 얘는 혈압이죠. 그래서 틀린 거. 그 다음 니은 가에서 이것분의 이거는 정상치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P1과 비교해서 정상치일 때를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P1과 비교해서 정상치일 때를 봅시다. 자, 먼저 분모,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입니다. 자, 수분 재흡수는 언제 증가합니까? ADH가 분비량이 증가하면은 수분 재흡수량도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럼 ADH의 량을 비교해봅시다. ADH의 량은 P1일 때가 정상치일 때보다 훨씬 크네요. 자, 그러면 ADH의 량이 작으니까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도 작겠죠. 그쵸? 자, 그리고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봅시다. 자, 수분 재흡수가 늘어나면은 콩팥에서 물을 그만큼 빼가는 거니까 오줌량은 어떻게 될 거예요? 오줌량은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ADH가 높을 때 수분 재흡수 많이 일어나고 오줌량이 감소하니까 ADH가 훨씬 낮을 때는 수분 재흡수도 덜 일어나고 오줌량은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모가 감소할 때 분자가 증가하면은 전체 값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치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가 맞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 그 다음 디귿 나에서 P2일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 삼투압이 증가한다 라고 했네요. 자, P2일 때를 봅시다. 혈장 삼투압이 정상치보다 커서 ADH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물을 많이 마셔요. 자, 그렇게 되면은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됩니까? 혈장 삼투압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물을 재흡수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ADH의 농도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 역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오줌 속에 물을 덜 빼가는 거니까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돼요? 얘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줌에 물이 많다. 그러면은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오줌 삼투압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이러한 순서 기억해가지고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삼투압 문제에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8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을 표는 물질 X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장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 하나이다. 그리고 X는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이래요. 자, 그럼 먼저 기억과 니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이 혈장 삼투압이랑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거네요. 그럼 그래프 개형 하나, 둘, 두 개 나와있고 뭐가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물을 여기에 먹었다 했죠. 물을 먹고 난 뒤에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T1과 T2를 선생님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을 먹었습니다.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체내 수분량이 갑자기 확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혈장 삼투압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T1에서 T2로 갔는데 니은의 값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기억의 값은 훨씬 증가를 했네요.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니은의 값이 혈장 삼투압을 나타낸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니까 ADH 분비량도 감소할 거고 수분 제흡수량도 감소를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콩팥에서 물을 안 끌어왔으니까 오줌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순서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다. 기억은 오줌량입니다. 틀렸고, 그다음 니은 혈중 항인효 호르몬 농도는 ADH 농도는 T2일 때랑 T1일 때를 비교했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혈장 삼투압 양을 아니까 그대로 비교하면 됩니다. 자, 혈장 삼투압 농도는 T2랑 T1 비교하면은 T2가 훨씬 작죠? T1이 높습니다. 자, 혈장 삼투압이 T1이 높아요. 자, 혈장 삼투압이 높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낮추기 위해서 ADH 농도도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수분 제흡수를 많이 끌어오기 때문에 다시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혈장 삼투압이 T1이 높다. 그러면은 항인효 호르몬 농도도 T1이 높겠죠. 그러니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낮다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T3일 때 X를 투여하면 투여하기 전보다 니은이 감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T3일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3일 때를 보면 되겠죠. X는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자, ADH 분비가 억제된대요. 안 나온대요. 그러면은 물을 끌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혈장 삼투압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높겠죠. 물을 못 끌어오니까 그대로 계속 높은 상태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X를 투여하기 전보다 투여한 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 상태여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감소한다 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증가한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와 B가 각각 같은 양의 음료수를 마신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과 혈액 속의 인슐린 농도를 표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환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쌤이 앞에 1형 당뇨병이랑 2형 당뇨병은 비교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자, 수능 특강에 문제가 나왔다는 말은 좀 신경 써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봅시다. 자,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생성 이상이 생긴 거예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잘 못 생성하는 거라고 했죠. 얘는 정상인보다 인슐린의 양이 매우 감소한 상태일 겁니다. 자, 근데 제2형 당뇨병은 베타세포는 정상이에요. 인슐린은 정상인과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표적세포에서 민감도가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2형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인슐린은 똑같을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정상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A랑 B를 비교해 봅시다. 자, 정상인에 비해서 혈당량은 둘 다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라고 하겠죠. 자, 인슐린의 농도를 비교해보면 돼요. 자, 인슐린의 농도를 비교했더니 A는 정상인이랑 비슷하고 오히려 더 높아요. 근데 B는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자, B가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B가 1형 당뇨병, 그리고 A가 2형 당뇨병 환자구나 라고 분석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간세포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인슐린의 표적 세포 기억입니다. 인슐린은 이자에서 분비되어서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인 간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간세포는 기억에 해당하는 게 맞겠죠. 니은 A는 제2형 당뇨병 환자 맞죠? 왜? 인슐린의 농도가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인슐린 처방은 B의 혈당량을 낮출 수 있다. 자, B는 1형 당뇨병입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정상인보다 낮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몸속에 넣어주면은 얘는 증상이 좀 호전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처방은 B의 혈당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같이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호르몬 A의 분비와 작용을, 표는 정상인과 요붕증 환자 D의 오줌량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요붕증은 오줌을 다량 배설하는 질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붕증이 뭐냐면은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자,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이 적어지거나 콩팥에 이상이 있어 콩팥이 항이뇨 호르몬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을 못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수분 재흡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콩팥에서 수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많은 거 그대로 다 바깥으로 배설하겠죠. 그래서 오줌의 양이 매우 많아지는 질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계속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몸속에는 물의 양이 굉장히 부족해서 계속 갈증을 느껴가지고 계속 많은 물을 마시게 되는 환자를 말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알고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호르몬 A. 자, 이거는 보지 않아도 A가 뭔지 알겠죠? 자, 요붕증 환자, 그리고 삼투압, 콩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딱 봐도 ADH, 항이뇨 호르몬이겠죠? 자, 여기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표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정상인의 평상시 오줌량은 하루에 1.5리터래요. 근데 요붕증 환자 D는 23.3리터예요. 자, 굉장히 많은 양을 배설하고 있죠. 근데 A를 주사했을 때는 정상인과 똑같이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수분 재흡수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항이뇨 호르몬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평상시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D가 정상인보다 높다. 자,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높았으면은 오줌의 양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겠죠.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줌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배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틀린 거. 그 다음 디귿. D의 혈장 삼투압은 A를 주사했을 때가 평상시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D의 혈장 삼투압을 비교해봅시다. A를 주사했을 때랑 평상시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 A를 주사했을 때는 평상시보다 수분 재흡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상태예요. 자, 수분 재흡수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혈장 속에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혈장 삼투압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붕증 환자들은 평소에 혈장 삼투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자, 이렇게 항상성 문제도 다 풀어보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92페이지, 93페이지만 봐도 문제 4개 중에 3개가 항이뇨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이뇨 호르몬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중요하니까 요 부분 내가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관련 기출문제 싹 뽑아가지고 그것만 풀어보는 연습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